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에 많아. 에반게리온 요약, 뭐 결말, 해석 그런 거 존나 많습니다. 존나 많아요. 에반게리온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나 한남이야. 위스키를 알아보자. 앨범 리뷰 월드컵 3개를 한 방송에 녹여줘. 그러면 무홍시의 강의 한번 할까요? 무홍시 강의. 내가 할 수 있는 강의가 뭐가 있을까? 응? 전문가 강의. 내가 아는 거 강의해줄 때 재밌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잘 아는 거. 자, 첫 번째. 디코바라. 알겠습니다. 에반게리온 설명회. 에반게리온 설명회 한번 해줘. 에반게리온 설명회. 철학 설명회? 서양 철학 설명회? 서양 고대로 할게요. 중세부터는 몰라. 내가 남들한테 알려줄 만큼 잘하는 게 있나? 섹스 강의? 내 관심사가 뭐야? 일단 터미널? 아니 그러면 짧게 한번 시동 걸까요? 에반게리온 설명회 해드려. 응? 지금 보고 싶은 사람 손. 보고 싶은 사람 손. 5명 중에 과반수라도 손을 들면 제가 하겠습니다. 손. 오케이, 1명. 쇼츠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잘 안 봐, 쇼츠. 손? 2명? 아쉬운데. 더 없나요? 아, 저도 손 들면 3명이라고요? 오케이, 손. 자, 그러면 한번 해드릴게요. 네. 무옹시의 에반게리온 설명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저도 실시간으로 나무위키 참고하면서 진행할게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에반게리온의 결말, 세세한 설정과 시열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에반게리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한번 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뭐 사실 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에 많아. 에반게리온 요약, 뭐 결말, 해석 그런 거 존나 많습니다. 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해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알려드릴게요. 에반게리온은 이제 에반게리온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 에반게리온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그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감독의 문제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내러티브 전달이 안 됩니다. 내러티브 전달이 뭐냐? 뭐 별거 없고요. 그러니까 감독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고 싶은 바를 보는 사람한테 전달을 잘 못해요. 그게 제일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다. 보면 딱 삘이 와야 되잖아. 아, 슬프구나. 아, 뭐 주인공이 화났구나. 아, 뭐 둘이 사랑하는구나. 딱 삘이 와야 되잖아. 보자마자. 근데 안무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대신에 그만큼 정말 뭐랄까 숨 막히는 장면들이 연출이 돼요.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정적이 더 무서운 거 알죠? 그런 느낌의 만화예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존나 무서워. 존나 불안하고 우울해. 그런 게 안노 감독의 스타일이야. 그런 것에서 어떤 걸 알 수 있냐? 이제 보통의 애니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가 갈등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죠? 뭐 주인공이 어떻게 했어? 뭐가 잘 안 됐어? 누가 꾸짖어? 서로 뭐 말싸움 하다가 아니면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서로 오해가 풀려. 그래서 하하호호 하지 않습니까?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서로 지할 말만 해요. 그리고 서로 욕해요. 그러다가 아니 홍신님 그런 식으로 끝까지 가면 결국에 그냥 뭐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에반게리온이에요.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에반게리온은 그런 애니에요. 근데 해피엔딩이야. 왜? 어째서? 그게 어떻게 되지? 싸움이 해결이 되지 않고 해명이 되지 않고 서로 오해를 풀지가 않는데 어째서 해피엔딩이 될 수 있지? 까지 궁금해지는 길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본도 안 쓰고 하는 거니까 세세한 정보에서 틀리더라도 너무 파고들고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임시 차단을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에반게리온 세계에는 제1시조민족이라는 종족이 있어. 얘네들은 그냥 신이야, 신. 신입니다. 이게 민족 이런 식으로 설명, 외계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신이야. 이게 얘네들은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얘네들이 열심히 하는 일. 생명체를 온 우주에 퍼뜨리는 것. 정말 동물을 사랑한다. 그런 애예요. 그런 애들이야. 시조민족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텅 비어있는 온 우주에 생명체로 가득 채우는 것이 그냥 이 시조민들이라는 애들의 취미예요. 취미. 틀리 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그냥 시조민족들이 우르르 행성 하나 잡고 가가지고 빛이 있으라 딱 하니까 빡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다 시조민족의 생명 그냥 막 출산율 증대 패키지. 자, 이게 뭐냐? 말을 하나 만들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그러면 케이스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겠죠? 내용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시조 하나를 넣어. 생명체 시조. 그러니까 해당 종족의 시조를 넣어요. 패키지 안에. 그리고 롱기누스의 창을 넣어요. 이거는 뭐냐? 이제 안전장치가 왜 필요할까요? 왜 얘네들이 뭐가 위험하다고 가서 그냥 번식하고 애 싸지르면 되잖아. 출산율 마구 늘리시면 되잖아. 한국이랑 반전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전장치가 필요할까? 왜 필요하겠어요? 위험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장치. 그러면은 뭐가 위험할까요? 얘네들은 뭐가 위험할까? 봐봐요. 시조민족은 생명체를 만들 때 둘 중 하나를 줘. 둘 중 하나가 뭔 말이죠? 두 개 중에 하나를 준다는 뜻이에요.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란 뜻이죠. 그게 뭐냐? 생명의 열매와 지혜의 열매. 뻔하죠? 생명의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완전 생명체. 그냥 안 죽음. 그냥 무적. 근데 말이 그렇지 아예 안 죽진 않아요. 근데 거의 그 정도 급이다. 거의 배도 안 고파. 먹지도 않아. 전투력은 그냥 행성을 박살낼 정도로 세. 그냥 말이 안 돼. 그냥 괴물이셔. 근데 지혜의 열매를 택하면 뭐냐? 머리는 좋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가 좀 부실한 그런 게 지혜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거든요. 근데 그러면 두 개 다 가져버리면 뭐가 되지? 신이 되어버린다. 한마디로 두 개를 다 가지면 시조민족의 권능을 넘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신이 되어버린다. 두 개 다 가져버리면 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왜냐면 생명도 완벽해. 지혜도 완벽해. 양손에 떡을 다 쥔 순간 그냥 바로 쌍검난무. 요네 궁 아시죠? 운명봉인.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이 탄생해서 조창을 내면 안 되니까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안전장치를 봉봉한다. 자, 여기서 토막상식. 롱기누스의 창은 예수가 십자가에 걸렸을 때 죽었나 살았나 찔러본 롱기누스가 들고 있던 창이 모티브다. 그러니까 뭐다? 신도 찌를 수 있는 창이다. 신마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창이다. 그래서 저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건요. 그냥 이 새끼들을 그냥 정지시켜 버릴 수 있어. 딱 꽂으면 그냥 멈춰 하면 멈춰요. 에반게리온 이렇게 어려운 애냐고요? 지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문서가 들어가요. 마지막 패키지 사회문서. 이건 뭘까? 설명서예요. 우리는 이런 저런 생명체고 주민등록증 같은 거야. 아무튼 설명이 돼 있어요. 블라블라 설명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요약해드릴게요. 이쯤 돼서 요약해드릴게요. 자, 시조민족이라는 신에 가까운 종족들이 생명을 퍼뜨린다. 퍼뜨릴 때 열매를 하나 고른다. 그리고 열매를 고른 시조랑 창이랑 설명서랑 넣고 달에다가 포장해서 날려요. 그냥 슛 날려. 그냥 3점 슛 날려. 생명 퍼뜨리자고요.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이 달에 들어있는 종합 생명 패키지가 슝 날라가. 그래서 정해진 행성에 딱 도착해. 그러면 이제 그 시조가 딱 깨어나서 생명을 마구마구 으흐흐 만들어. 이게 시조 민족이 그리던 그림입니다.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택한 시조 아담이 지구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원래 지구는 아담의 후손이 살기로 정해져 있던 곳이야. 근데 시조 민족이 삑사리를 내요. 신인데도 불구하고 삑사리를 내. 실수를 내. 왜 실수를 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애니메이션이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일 시조민족이 아무 실수도 없는 완전 무결한 종족이었다면 에반게리온이라는 스토리가 시작이 못 되겠죠. 그래서 삑사리를 내요. 그래서 아담이 지구에 잘 내렸어. 근데 지나가던 달 하나가 날아와서 지구에 쳐박아요. 그냥 꼬라박아요. 그냥 쳐박아요. 갖다 꼬라박아. 그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아담이 하고 있던 케이스가 우주로 날아가 버림. 그게 뭐다? 그러면 릴리스라 그러거든요. 이 인류의 조상을. 그러면 릴리스가 타고 온 달은 어디 갔나요? 공교롭게도 그 제작사의 사정으로 일본에 계셔요. 그래서 에반게리온은 일본에서 진행되는 애니인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제작사의 사정이시잖아. 그래서 일본에 계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 사건을 퍼스트 임팩트라고 부름. 사실 한국에 떨어진 건데 뺏겼나요? 일제시대 때 캐갔다고? 근데 그 정도 클래스가 아니야. 진짜 그 정도 클래스가 아니야. 엄청 커요. 엄청 커. 진짜 제 똥구멍에도 안 들어가요. 진짜 졸라 큼.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꼬라박았잖아. 그래서 아담이 딱 이제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어.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아담 열매요. 아담은 생명의 열매 먹었죠. 릴리스는 지혜의 열매 먹었습니다. 지혜의 열매. 딱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어. 근데 퍼스트 임팩트로 꼬라박으니까 어이쿠 하면서 놀라서 잠들어버림. 씨발 뭐야 하면서 절전 모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지구 곳곳에서 절전 모드로 잠들어 있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스랑 아담이 번식하면 어떻게 됨?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럼 뭐 약간 조금 불시착이지만 릴리스는 잘 내리셨잖아. 근데 문제는 릴리스가 릴리스가 아니죠. 릴리스는 인스타그램이죠. 릴리스가 꼬라박으면서 이 안에 설명서랑 동봉품들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면 릴리스의 완전한 자식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일단 쾅 박았죠. 1차 내용물 유실, 2차 이런 실수가 겹쳐지면서 불완전한 생명체가 릴리스의 체액에서 탄생함. 요 체액을 보고 LCL 용액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애니메이션 보면은 충분히 나옵니다. 릴리스의 체액에서 탄생함. 그 결과물이 우리 와타시타치를 포함한 지구 생명체 전부. 그래서 우리는 릴리스의 체액에서 탄생한 불완전한 후손이에요. LCL이 릴리스 리퀴드냐고요. 릴리스 크기가 리퀴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반신을 잘라냈기 때문에. 아무튼 하반신을 잘라낸 것도 나름 스포입니다. 그래서 봐봐.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결전 모드로 이제 충전하는 동안 릴리스의 불완전한 자식들이 바퀴벌레 마냥 온 지구를 덮은 거임.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원래 지구는 사도가 살았어야 했던 행성.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들, 사도라 그러거든요. 개나 소, 말, 돼지는 원래 있던 거임. 보십시오. 릴리스의 체액에서 나온 불완전한 결과물이 우리
포함한 지구 생명체 전부예요. 뭐 곤충, 개, 소, 말, 돼지 다 포함이야. 다 포함. 그 릴리스의 자손인 거야. 따지고 보면. 그래가지고 원래 지구는 사도, 아담의 자손, 사도들이 살 곳이었는데 릴리스가 불시착하면서 다 꼬이기 시작함. 공룡이요? 공룡도 릴리스의 뭐 그거겠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생명의 시초가 릴리스라는 거야. 생명의 시초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든 생물학적 탄생은 릴리스의 체액에서 나온 거야. 릴리스가 체액을 질질 흘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원래 사도가 살아야 될 행성인데 릴리스가 불시착했어. 그래가지고 인류가 막 발전을 해서 이제 2000년대까지 온 거죠. 2000년대까지 온 거야. 에반게리온은 SF 만화치고 되게 상세하게 날짜를 제시해요. 뭐 예를 들면 첫 사도 침공이 2015년이라고 나옴 그냥. 뭐 그래서 아무튼 인류 남극 탐사대가 막 온 지구를 초디비다가 남극에서 뭔가 찾음. 뭘 찾았을까? 진짜 대단한 거 찾았어요. 이 인류 남극 탐사대가요. 남극에서 정말 인류 역사를 흔들 만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뭘까요? 맞춰보세요. 여기서 맞추면 인정. 에반게리온 본 사람 말고. 무옹시님이 쓰고 버린 텐가인가? 아닙니다. 에반게리온 로보트? 에반게리온 일단 로보트도 아니거니와 에반게리온은 아직 등장할 시기도 아니야. 만들어지지도 않았어. 그런 말도 없었어.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 자고 있는 아담이 발견됨. 윙런 머스크님, 맞아요. 자고 있는 아담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제 카츠라기 탐사대라거든요. 대장이 카츠라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구 연구를 진행. 상품 드릴까요? 임차를 한번.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마구 연구를 진행하다가 아담의 유전자에 인류의 유전자를 합치면 어떻게 되지? 야, 궁금하다. 바로 실행했죠. 쾅. 지구 멸망. 이게 에반게리온 스토리예요. 이거를 세컨드 임팩트라고 합니다. 아까 퍼스트 나왔죠? 세컨드 임팩트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지구 인류의 절반이 죽었나? 그리고 온 바다가 뭐 피바다가 돼버려. 아니야. 이거는 신극장판이고 그리고 너무 큰 폭발에 자전축이 흔들려서 일부는 여름만 오고 그런 식임. 암튼 엄청 큰 폭발이 일어난 거야. 엄청 큰 폭발이 나를 물었어. 그래서 지구가 망해버렸어. 해가지고 인류가 아무튼 막 몰살을 당한 것이어. 그리고 그 다음 참고로 아직 에반게리온 TV판 1화도 못 왔음. 왜 폭발이 일어나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아담의 자손과 릴리스의 자손. 그러니까 융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융합이 일어나 버리면 폭발이 일어난다.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또 이게 안노 감독 특성상 조건이 다양한데 정확하게 말 안 해줘. 사도랑 아담이랑 붙어 먹어도 폭발하고요. 아담이랑 릴리스랑 붙어도 폭발하고 암튼 폭발해. 근데 별 상관없는 게 어차피 사도들은 생명의 열매를 가지셨잖아. 어차피 불완전한 인류만 좆되는 거야. 하여간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남극에서의 폭발에서 건진 연구 결과 1. 아담이라는 거인이 있다. 2. 설명서 발견했죠.
헉! 아담을 비롯한 자손들이 온 지구에 있다고? 인류 충격, 대충격. 3. 몰살. 폭발이 일어나면 우린 좆된다. 요거 세 개를 알았죠. 요거 세 개를. 참고로 약간 스포하자면 아담 쪽가리, 약간 쪼가리는 건짐. 아담의 약간 샘플 정도요. 샘플 정도는 건지셨어. 그래서 에반게리온 세계관에 있는 비밀단체 제레라고 있어요. 제레가 뭐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막 음모론 중에 프리메이슨 뭐 이런 단체가 사실 온 지구 사회를 뭐 조종하고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거임. 데레도 종교단체인데, 뭐, 은밀하게 뒤에서 세계를 조종 중인 막 엄청난, 비밀 결사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제레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레라는 단체가 이제 사회 문서를 싹싹 김치로 읽어보고, 좋됐다. 심지어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사도들이 언제 침공하는지까지 적혀 있어. 언제 잠에서 깨서 활동을 개시하는지까지 적혀 있어. 그래가지고 좋됐다. 우리 어떡하지? 인류는 망하는 것인가? 그래서 에반게리온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도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해.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시나요? 왜 그렇게 큰 로봇을 만들었나? 왜 그렇게 큰 로봇을 만들었나? 근데 여기까지면 사실 존나 뻔한 SF 내용이죠. 여기서 안노는 한 번 더 꺾어. 에반게리온을 만들다 보니까 데레가 점점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지. 얘네 종교 광신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가 우리를 침공하는 건 우리가 잘못이야. 우리가 원래 딴 행성 가야 하는데 여기 불시착해서 집 뺏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나가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버림. 근데 어떻게 나가요? 전 인류가 어떻게 나가요? 나갈 방법이 없잖아. 나갈 방법도 없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 그러니까 아담에게 눈물의 똥꼬쇼를 벌이며 사과와 사죄를 하고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실제로 일본 정부는 사과에 굉장히 인색하지만 제레는 사도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 그래서 내린 결론. 인류 보안 계획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요게 사실 인류 보안 계획만 이해해도 에반게리온 전체를 다 이해한 거라고 봐도 돼요. 요게 에반게리온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 불완전한 인류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원래 형태로 돌아간 다음에 사도들에게 알몸 도계자 하고 우리는 우리 세상으로 떠나자 이런 거예요. 그러려면 불완전한 인류를 완전하게 만든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 우리는 이미 릴리스의 체액에서 탄생한 불완전한 인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릴리스를 본뜬 에반게리온. 이래서 로봇이 아니라 인조인간임. 생체병기예요, 에반게리온. 릴리스를 본뜬 에반게리온을 신에 가까운 지위로 만들어서 온 지구의 생명체를 다 죽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혼만 쑥 빼서 에반게리온에 다 모아.
그러면 완전한 인류, 이제 완벽한 보완된 인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인류 완전판 최종 수정본이 된 다음에 도계자 하자. 대래가 이렇게 생각해버려. 여기까지 혹시 좀 어려운데 이해하셨나요? 좀 어려운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걸 찾고 사도들이 지구를 침공한대.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막으려면 에반게리온 만들어야겠다. 에반게리온 막 뚝딱뚝딱 만들고 있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건 거야. 야, 그러면 사과하고 우리가 나가야지.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류 보안 계획이 실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류 보안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가 에반게리온의 진행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에반게리온은 남극에서 건진 그 아담의 샘플로 만들어요. 근데 단 한 대 에반게리온 초호기 얘는 좀 달라. 얘는 인류 보안 계획이라는 계획이 생기고 난 뒤에 건조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인류 보안 계획을 할 목적으로 만든 애야. 그래서 초호기만 릴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요. 이때쯤 릴리스를 일본 지하에서 찾은 거지. 그래서 릴리스가 우리 조상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이 사회 문서를 다 읽어보고 나서 얘가 우리 조상이셔? 어우 씨발 끔찍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릴리스의 하반신을 뚝 잘라. 그래서 그리고 상반신을 배양시켜서 에반게리온 초호기를 만듦. 그러니까 사실상 초호기는 릴리스의 복제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함. 이제 에반게리온 초호기를 비롯한 인류 보안 계획을 연구하던 이제 박사가 계셔. 성함이 뭐였지? 이카리 유이였나? 아니 잠깐만. 신지 어머니 이름이 뭐냐? 신지 엄마 이름 조경업 씨라고? 아니 조경업 씨가 아니고 가수 신지 말고요. 이카리 신지. 가수 조경업 누구야? 이카리 유이 맞네요. 이카리 유이 맞네. 이카리 유이 씨, 유이 박사가 개발을 하다가 에반게리온 초호기에 흡수되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 에반게리온의 코어, 심장 정도? 코어라는 곳에 유이 박사가 흡수돼 버림. 덜덜덜덜덜덜. 왜냐? 에반게리온을 가동하는 데에는 영혼이 필요해. 에반게리온은 그냥 탄다고 조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에바 안에 영혼이 있고 탑승자랑 영혼이 싱크로를 해야 조종이 돼요. 그래서 유이짱이 초기에 흡수가 된다. 그리고 그의 남편 이카리 겐도는 멘붕에 빠짐. 좋됐다. 내 와이프. 그리고 그 둘의 아들 이카리 신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애초에 초호기는 신지밖에 조종을 못한다고 봐도 돼. 하여간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도에 대항해서 에반게리온이라는 무기로 싸우는 SF 내용인 것 같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인류 보안 계획이라는 것을 둘러싼 거대한 어떤 인류 전체의 존망을 걸고 싸우는 애니가 되는 것이 에바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초반에는 SF 메카물처럼 가.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애니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안노는 내러티브 전달을 못하기도 하고요. 어떤 약간 그 프롬 소프트웨어식 스토리텔링이야. 그냥 작품 중간중간에 힌트만 던져주지 요게 요래서 요런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반게리온을 연구하고 파고드는 거야. 사람들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
에반게리온이 종영하고 나서 나중에 돼서야 파헤치고 파헤쳐서 알게 된 거야. 제가 말한 이 내용도. 참고로 아직까지도 에반게리온 TV판 1화까지 못 왔어요. 이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지고 볶다가 신지가 중학교 몇 학년이냐? 중학생이 돼서 아버지가 갑자기 불러서 에반게리온을 타게 되면서 1화가 시작돼요. 그리고 바로 사도 침공. 태어나서 처음 보는 로봇에 탑승해서 인류를 걸고 싸우게 되는 신지쿤. 요게 에반게리온 1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봐도 뭐 그럭저럭 재밌습니다. 근데 후반부나 엔딩에 가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야.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야. 그럴 때마다 저같이 에반게리온 푹 다려 먹은 사람들의 해설을 조금씩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 에바 세대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개척했거든요. 저희 세대는 다 해놓은 거 받아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1호, 1호 가야지. 신지, 에바의 타락. 이 밈도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아버지가 신지 버렸거든요. 아버지가 신지 꼴배기 싫다고 버렸어. 그래서 무슨 선생님인가 밑에서 컸어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뭐 15살인가 14살인가 아무튼 갑자기 신지한테 편지를 보내서 네르프 본부로 불러와가지고 에바의 타라. 네? 타라고. 왜요? 괴물을 막아야 한다. 안 막으면요? 인류는 그대로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지의 멘탈이 계속 무너져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인류 보완 계획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사도들은 이제 인간들이 아담의 샘플을 그러니까 아담을 보관하고 있고 자신들의 아버지를 만나서 서드 임팩트를 일으켜서 인류를 모두 멸종시키고 자기네들 행성에서 영영 잘 먹고 잘 살려고 함. 제레는 인류를 보완해서 폭죄하고 빠이빠이 하려고 함. 근데 그 과정에 사도는 다 죽긴 해. 인간도 다 죽긴 해. 근데 뭐 어떤 요 정도로 에반게리온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를 막는 거고, 그래서 에반게리온은 거대한 인조인간 병기가 된 거고, 신지는 그래서 초호기에 타게 된 거고, 결국 에반게리온은 왜 싸우는가? 왜 싸우는가? 인류 보완 계획 때문이다.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애니에서 안 나와요, 이 내용이. 애니에선 다짜고짜 사도랑 싸우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다들 그냥 평범한 메카물인 줄 알고 보다가 이상해지는 거야. 아무튼 이 내용은 애니에서 안 나올 뿐더러 별도로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에반게리온 설명에 짧게 했는데 딱 요게 생각이 난 거야. 딱 요 배경 정도는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혜야 어떠셨나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너무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맨날 신지 독백 고뇌하는 메카물로 기억함. 근데 이게 신지에 대한 억가가 너무 많은데 저는 진짜 억가라고 생각해. 일단 생각해봐요. 중딩이야. 엄마 죽음. 죽었다고 알고 있는 거지. 아빠가 유기함. 친구 없음. 뭐 당연히 여자친구도 없겠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지구를 구해야 돼서 거대 로봇에 탐. 근데 그 로봇은 싱크로로 작동하는 거라 로봇의 고통이 그대로 전달됨. 뭐 예를 들면 팔이 잘리면 팔이 잘린 감각이 그대로 와요. 뭐 배가 찔리면 그 감각이 그대로 신지한테 전달돼. 중딩한테. 왜 그런 상태로 싸우는데 아무도 칭찬 안 해. 아무도 뭐 잘했다, 고맙다, 이런 말 없고 실수만 존나 지적해. 학교에서 병신 취급 당할 뻔했으나 극복. 여자친구가 될 뻔했으나 아무튼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요. 그래도 그거 있어. 신지의 인생을 기준으로 신지 아동 학대 점수 봐봐. 이 글이 있어요. 200점을 넘기면 아동 학대라고 심각하게 위험한 사태래요. 정신적으로.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일단 부모님 죽음 100점. 또래의 수용의 변화 싸웠거든요. 67점. 가까운 친구의 죽음 63점. 근데 2번, 3번 있었죠. 그리고 심각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1번, 2번, 3번, 4번 있었죠.
성적 낮아요. 저조한 성적. 이성 친구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엄청 친한 친구와의 이별, 부모와의 말다툼, 실직, 뭐 개인적 성취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합치면 845점이에요. 845점. 845점이면 이거는 아동 학대가 아니라 아동 고문이야. 이건 디아블로에서도 걸러. 친구 병문안 가도 쳐서 스트레스 점수 확 내려가도 괜찮은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 아니라 야스를 했어도 100점이라 쳐요. 물론 야스 한 번이 부모님 죽은 거보다 기쁘진 않겠지. 제정신인 사람이면. 뭐 많이 쳐줘서 야스 한 번이 100점이라 쳐. 그래도 745점이야. 그냥 멘탈이 나가 이거는. 이거는 신지가 정상의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뭐 신지는 주인공인데 왜 저렇게 뭐 찡찡대냐 찌질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한다. 참 잘 모르고 하는 얘기 같다. 이거 홈멜스래야 스트레스 척도 검사지. 200점만 넘겨도 위험군이다. 이미 한참 오버야. 한참 오버.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의 애니고요. 궁금하시면 넷플릭스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에반게리온이 궁금해졌다 하더라도 아마존 프라임에서 에반게리온 서파 큐 마지막 극장판 4편을 먼저 보는 게 나을지도. 최근에 나온 거라 작화도 좋고 액션도 좋고 그냥 뇌 빼고 봐도 그럭저럭임. 큐가 좀 버겁긴 한데 좀 참아 이년아. 무홍신이 병문안 갈래요? 제가 의식이 없을 때 제 앞에서 무슨 짓을 하시려고.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만은 다음에 한번 오십시오. 아무튼 또 에반게리온 얘기로 저체 좀 날먹했네요. 좀 날먹했네 생각보다.